6월 1일 일요일 광면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만 전일 또 당황스럽게 배당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이명현이 기습적으로 경주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석윤이 의도적으로 차신을 좀 벌리다 보니까 김홍일이 넘어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신히 이명현을 넘어섰습니다만 김홍일 뒤에 있었던 류지열이 김홍일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3차권 진입하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4라운드도 김영섭이 마크에 나갔습니다만 구봉강이 직선에서 김영섭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라운드는 또 송경수가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3명의 선수가 초접전 펼쳐 나갔는데 송경수가 간신히 타이어 반바퀴 사이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에는 또 16라운드는 박건수가 월등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안창진이 쫓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조지현이 따라 나서면서 후차권에서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되는 전일 특성급은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특성급 경주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자가 편성되어 있는 경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승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SS반 전원규 여기에 득점은 류지열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이틀 2승 거뒀었던 박건수의 시속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6라운드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지열, 배수철, 김홍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류지열, 배수철, 김홍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 1호 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곽현명이 특별 승급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벌어온 점수가 아니라 우세에서 벌어왔었던 점수 과연 득점 높다고 곽현명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존 강자입니다. 조준하고 송경수가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특히 송경수가 최근 1호 경주 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전일도 박빙의 접전 끝에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송경수라는 점에서 조지현보다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난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득점만 놓고 본다면 조지현이 송경수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기세가 송경수가 확실하게 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직히 송경수가 계속해서 낙차와 실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6월 둘째쯤에 또 등급 4등 심사가 다가오는데 송경수 다소 불안합니다. 점수 올려야 돼요. 뭔가 강한 승부 역발이 나가게 된다면 송경수하고 조지현의 동반입시장 쪽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경수하고 조지현의 동반입시장 쪽에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경수하고 조지현의 동반입시장 쪽에 우선의 받아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곽현명이 때려주고 송경수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 송경수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배당이 조지현을 팔려 나갈지 송경수를 팔려 나갈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 컨디션 괜찮은 조지현의 송경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의 받아라 말씀 더군다나 강급 위기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간절함이 있는 송경수 쪽에 좀 더 우선하실 때 송경수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조지현이 1호 경주 때는 상당히 강해요.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엄정일 정도는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곽현명이 힘을 쓰게 된다면 조지현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송경수하고 조지현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경수가 좀 더 투지를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경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지현하고는 복승 중심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두 선수를 묶어서 곽현명 버티기 하고 엄정일 호미권 마크 쪽으로 양분해서 3복승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하고 조지현이 만약 맞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세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라운드 이번 편성도 5대2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배수철의 선행감이 좋고 최석윤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 높죠. 전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이명현이 기습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석윤이 뭐 의도적으로 차신을 벌렸는지 아니면 쫓아가지 못해서 차신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신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홍일이 김홍일이 넘어서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류젤이 쫓아 나섰어야 되는데 방심하다 보니까 쫓아 나서지 못하면서 류젤이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저래 최석윤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배수철의 선행이 통하게 된다면 최석윤이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주하고 구봉광, 손성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혁진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 배수철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최석윤이 말고 가면서 배수철하고 최석윤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배수철도 다소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특수는 올라왔을 때는 선행이 통했었던 선수가 배수철입니다. 주도력을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강급 위기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쓰면 최석윤이 철저하게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만큼 전 노조 선두를 완승하면서 최석윤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일 직선 취입이 좋았었던 구봉강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석윤하고 배수철입니다. 최석윤하고 구봉강 정도는 최석윤의 선정 가능성 쪽에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최석윤이기 때문에 승벽발에 나가게 된다면 강자 빠진 편성인 만큼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조가 힘을 씁니다. 구봉강이 몰고 가요. 손성진이 따라 나서는 교조가 되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죠.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최석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조가 얼마만큼 끌어줄 수 있느냐가 아무래도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봉강도 전일 같은 후다닥이 나온다면야 김조 상대와 직선 추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봉강하고 김조의 동반 입상, 손성진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조도 거의 강급권이고 손성진도 거의 강급권입니다. 다음 회차 앞으로 한두 회차 남았는데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마지막 회차인 만큼 승부발에 나가게 된다면 구봉강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구봉강하고 김조죠. 구봉강하고 손성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수철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최석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최석윤의 선정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수철이 가면 배수철의 선행을 최석윤이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봉강의 선행을 김조가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선에선 이들 중심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석윤 전일 의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좀 고액 배당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전일의 부진 만에 나가게해서 총력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수철과 동반 입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라운드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김홍일 전일 꾸역꾸역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이명현 넘어서는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의 뒷자리 류지열이 밀착 막혀 나갔었는데 류지열이 잠깐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쫓아를 가지 못했어요. 결국 3착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당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은 지금 유태복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유태복이 우세에서 점수 벌어온 득점입니다. 시속감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강자 김홍일이 아무래도 인주이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태복을 김홍일이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태훈이 자리 잡고 민성기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의 장기가 끌어내서 터는 작전이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유태복이 힘을 쓰면 김홍일이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홍일하고 유태복의 동반시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털어낼 수 있는 이태훈이 김홍일의 뒷자리 꽤 차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일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장인 것 같아요. 김홍일하고 이태훈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홍일이 전일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성기 챙겨주려고 했을 때 유태복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민성기 챙겨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태복이 가면 이태원이라든지 유태복이 가면 이육동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유태복의 이육동입니다. 유태복의 이태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유태복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이변의 주인공이 됐었던 김홍일이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태복도 김홍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워요. 뒤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홍일의 직선 취입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유태복, 김홍일, 유태복,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경주권이 아닐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팀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 다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SS반 전원규가 과연 득점이 높아진 류지열을 상대로 이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 회차 대상 경주 스타전 3차까지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6월 둘째 주쯤에 등급 사정 심사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대로만 유지만 된다면 류지열 SS반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남은 두 회차쯤에서 더 나올지 아니면 마지막 회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진 류지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전일 너무나 좀 어이없는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팬들에게 큰 진탈을 받았습니다. 자칫 집으로 돌아갈 뻔도 했었던 류지열,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죠. 아무래도 박건수가 류지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SS반 전원규입니다. 직전 회차 마크로 2차 승부 펼쳐나갔고 이번 회차도 노련한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편성은 쉬웠어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전원규가 아무래도 류지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주라는 점. 직전 회차도 점수대로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양승원에게도 또 전원규가 자리 선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가 득점 높은 류지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원규가 쫓아 나서고 안창진이 따라 나서는 교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박진영이죠. 아무래도 박진영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힘을 쓰면 류지열이 박건수 아래 나가면서 짧게 슈페 나간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이틀 본인이 원하는 타임에서 짧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금일은 첫 결승전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류지열 전원규 상대로 힘으로 버텨내기 다소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 류지열하고 전원규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리지열이 박건수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건수의 맥스 시속이 11초대 초반, 10초대 후반, 후반이기 때문에 류지열이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지열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류지열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류지열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진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끌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박건수의 뒷자리를 전원규가 막혀 나갔을 때 넘어서지 못하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박건수의 특성급 결승전 첫 우승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건수하고 박진영이에요. 박건수하고 전원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은 류지열, SS반 전원규가 있기 때문에 박건수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또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박건수가 타정부터 때린다면 류지열, 전원규가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 상대로 전원규가 과연 차가 나올 수 있느냐 가 문제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건수까지 순리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류지열, 전원규, 박건수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건수가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야 안창진 정도가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특성급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한 편성이라는 점 특성급 결승전 경주도 마찬가지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